네,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 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함만 기대하다간 예리한 정치 분석에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여의도 실업자들 시럽 지금 웃으시는데 예, 자, 새로운 코너 함께하실 분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 실업자입니다. 자,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김연아 실업자 2입니다. 예, 이종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쓰리입니다. 아, 예. 사실 저번 주까지는요, 이제 뭐 센토론이라는 코너에서 이제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이제 부드럽지만 센토론 나는 이제 시간 가졌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저 PD가 코너 이름을 여의도 실업자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실업이라는 게 이제 요즘 뭐 소개한 대로 뭐 달콤 쌉쌀한 아주 어떤 핵심적인 엑기스를 뭐 뽑아내자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코너를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우셨으니까 뭐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네. 실업이 쓴 것 같아요, 이 실업은. 예. 재밌습니다. 네. 자, 먼저 저 김경진 전 의원하고 김연아 전 의원 계속 같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종걸 전 의원 좀 환영해 주시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덕담 좀.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이종걸 선배님요, 저랑 과방에서 상임위 활동을 2년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배웠었습니다. 네. 많이 배웠죠. 어쨌든. 근데 뭐 저희가 실업자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근데 지금 또 민화협 또 좀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전면 실업자는 아니시네요, 선배님. 네. 예, 자, 하여튼 세 분과 함께 꾸리는 여의도 실업자들 기대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지금 가장 한 뉴스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했습니다. 이 먼저 헌정사상 추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래도 김경진 전 의원께서.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일단.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면 추 장관님이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 장관이 선을 많이 넘었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일단 그 어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몇 가지 사유를 밝혔는데 제가 검사를 했고 변호사를 했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전혀 타당한 근거가 못 되는 얘기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좀 대단히 실망이고 특히 가령 뭐 지금 핵심지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판사들 뭐 사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제가 직접 못 봤어요. 그래서 직접 보면 명확하게 어디 그게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기는 할 터인데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그전에 대법원 법원 행정처 소관 판사들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검찰에서 무슨 그런 사찰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쓸 때 가령 대통령 인사수석이 대통령에게 이번에 이제 장관 후보자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인사 파일이나 아니면 최소한 구글링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쭉 뽑아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신문 사이트 들어가보면 법조인 대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마 저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종걸 선배님도 올라가 있고 이름 이종걸 뭐 배우자 누구누구 자일남 뭐 심지어는 뭐 자식들 이름까지 나와 있는 경우 있고요. 써진 논문들 어디 보직을 어떻게 겪었고 주요 판결이나 주요 결정은 어떻게 했고 어디 학회에 가입됐고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정컨대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걸 안 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추 장관께서 지금 문답을 안 받으셨고 한 10분 정도만 바로 질문 안 받고 바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지금 그러는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장, 장관들 언론사 사주를 안 만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JTBC가 그 변희재 씨를 태블릿 PC 고소한 사건 때문에 아마 변희재 씨가 수사 중인데 그래서 JTBC의 홍 회장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났기 때문에 문제다.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하고 또 뭐 저 이른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예. 아니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까지 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거 검찰이 끝까지 기소를 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변희재 씨는 그 태블릿 PC가 지금 JTBC에서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 태블릿 PC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탄핵 재판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에 대한 유죄 판결도 전부 났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주장관 논리하고 그게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그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최순실 씨 재판하는 거 다 이게 뭐 어떤 무효로 연결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어서 난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금 윤 총장께서 법정 다툼을 하신다고 하느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면 되겠죠. 네. 이종걸 전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초유의 일이라 저희들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시간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 이제 서로 입장 차이를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처음에 수사지휘에서 감찰 그리고 이제 직무 배제와 징계까지 청구한 거죠. 그 사유를 보니까 6가지인데 그 2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주와의 접촉인데 이제 그건 부적절한 접촉이라고 그래서 뭔가 좀 이유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 사건이라든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돼 가지고 판사들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는 취지의 불법 사찰이었다. 이 2가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현직 간의 그 다툼에서 있기 좀 직전의 일이고요. 좀 전의 일이고 그 나머지는 뭐 감찰방해 뭐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발언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정치적 중요 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직무에서 나온 이제 서로 그 사실 진위를 아직은 완전히 획득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무부 측의 주장에 좀 기인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뭐 지금 일단 그 2분 사이에서의 그 처분은 형성 처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보니까 윤 총장으로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수미일관한 자기 태도일 테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즉각 뭐 법적으로 방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또 한번 그 법원의 2라운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좀 뭔가의 그 2분 간의 그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가르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최고 지위에까지 오른 법조인과 또는 한 분은 또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단위에서 그 판단을 해봤던 분으로 그런 조치를 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정서에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튼 그 감찰과 그동안에 그 직무 수사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여태까지 그 성벽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너무 안일하게 사용하고 또 그걸 유지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그 서로 이견을 보이는 이제 사건에 관해서 처음 제기한 그 법무부에 있어서의 비검찰화와 법무부가 검찰의 어떤 일원화된 통속적인 그 조직에서의 그 아주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그 기관을 벗어난 진정한 국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의 관계에서 좀 다시 확인해서 쳐다볼 수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서로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평가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저는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 국민들은 그 일원화된 검찰보다는 검찰 내부의 문제들을 돌이키면서 그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또
드러내면서 그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네. 어떤 게임으로 본다면 네. 손해를 보는 장사를 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그 편익과 네. 정보를 얻게 됐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 결코 이것은 그렇게 뭐 음막 속에 들어있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들이 예.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관계를 나눠가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구시대의 예. 검찰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또 그 국민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걸 총리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법무장관과 그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지금 계속 돼 왔었고 지금 거의 뭐 국정감사도 그랬었고요. 거의 지금 다른 뉴스들을 다 이제 이 두 분의 갈등이 사실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아주 오랜 기간 계속됐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한 방점을 찍어주는 차원에서라도 네.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어떤 뭐 직무 배제라든지 이런 전격적인 이런 결정을 하는 시점으로서 지금 괜찮다. 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예. 민주적 통제로서의 네네.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간의 그 뭐 법무부 장관의 이런 국가 내부에서의 그 판단을 또 어떤 관점에서 네. 법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체가 예.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이게 네. 피곤하다, 네. 힘들다 뭐 그런 어떤 국민적 정서를 저희들이 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그러나 그 비난만 하기에는 네네. 옳지 않고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어찌 보면은 양쪽이 아픈 손님입니다 다. 예. 법무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때 선임했을 때 아주 검찰로서의 가장 든든한 강골 있는 예. 그 권력에 전혀 굴하지 않는 주체로서의 예. 윤 총장을 세워준 게 바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보고 나서라. 네. 이게 대통령이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본 네. 민주주의적 국민적 통제 국가에서 네. 있었던 네. 굉장히 그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김연아 전 의원님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표정입니다. 하실 예.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까지 쪼잔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 네, 저는 김경진 의원님 지적하신 거하고 좀 맥이 네. 같은데요. 네. 그 징계 사유로 내건 것이 정말 징계 사유가 되나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징계 사유들을 봤을 때 쪼잔한 결정이다. 네, 그리고 네. 어제 당당하셨더라면 기자들의 Q&A를 왜 네. 거부하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요즘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들 국무위원들이 좀 많은 그 설화를 남기시면서 네. 이게 질의응답을 안 받으신다는 얘기들을 이제 뒤에서 듣습니다. 예. 그 진선미 장관이 그 전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나서 두 번째 네. 행보를 간 또 예. 임대주택 방문에서는 네. 아예 백프를 하시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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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옳은 일이고 예. 또 정말 확신에 찬 일이라면 저는 Q&A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것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어제 바로 이 징계 조치가 있고 나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 소위를 일방적으로 일정을 네. 통보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윤석열 찍어내고 공수처법 네. 바꾸고. 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이거 두 개의 목적이 뭐지? 예.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급히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대통령의 침묵 속에 추미애 장관이 검을 휘둘러 네. 윤석열 총장을 날리는 모습을 차도살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비겁했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유는 비겁했고 시점은 정치적 계산을
비판당했건 네, 그런 그리고 것이었다. 내용은 쪼잔했고. 네. 자 중간에서 지금 저 김경진 전 의원 뭔가 또 다른 말씀하실 거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예. 우리 이종걸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사상 예.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뭔가 가부간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준거가 될 수 있는 결정들이 나올 거예요 보면. 예. 근데 그걸 왜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는지 문제는 이 상태로 가면 예. 국가의 수사 기능이나 어떤 이런 기능들이 혼란 속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혼란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연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직위고 이쪽 아프고 저쪽 아프고 뭐 그런 건 개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국정을 잘 운영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법무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서 국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배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 책무를 대통령이 지금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비판받으셔야 될 지점이 좀 반드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간의 보통 사람의 시선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건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것을 그냥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조국 장관 수사라든지 현 정권의 부담스러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정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도 아니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감히 임명권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어떤 수사와 사정의 칼을 들이대 이거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본인이 그전에 국민들께 대선 과정에서 또 취임하신 이후에 설명하신 내용이 배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 총장이 법원에 이게 이의 신청 가처분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쟁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으니 검찰 조직원들은 이걸 가지고 무슨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검사 출신 선배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직 검사님도 와 계셔서 이제 또 아주 바라보는 그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일원화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찰공화국은 아니잖아요, 저희 나라가. 근데 검찰공화국처럼 됐죠. 전 세계 뭐 검사장 승진과 검찰총장 그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뭐 뉴스가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죠. 그 비슷한 나라가 이제 대륙법계 국가로서 일본하고 독일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2,500명, 한 3,000명 가까이 된 그 검사들의 그 꽃이라고 했던 그 소위 그 정치 검찰들, 그 정치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위치와 그 행위, 그리고 그 사회적 평가, 그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분들의 그 활극들, 그것이 대부분 이제 검찰의 힘이었고 또 검찰의 이번 개혁의 대상인 것이죠. 저는 뭐 몇몇 사람들 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가담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검찰들, 우리나라 안보와 치안과 뭐 기타 그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검사들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공수권 공수처법이 이제 되게 되면 검찰 스스로의 사건에 관해서도 이제 기소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보통 일반 경우에는 이제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수사 일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중요 사건이라고 물론 합니다만 거기에 매진하는 데는 이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그 이렇게
서로 어떤 과도적인 분란이 예. 검찰 전체의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또 그걸 바랍니다. 그렇게 돼 왔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검찰 개혁으로 가는 네. 그 길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될 그런 감수했고 과정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예, 예. 성공적으로 예, 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두 분 간의 네, 그 예. 검찰 내부의 민낯을 드러낸 것들은 네. 하나의 그 중요한 권력자 간 네. 어찌 보면 정치가 검찰의 그 과도화되어 있는 그 뚜껑 같은 그곳에서 이제 네. 누가 머리 모자를 쓰냐 안 쓰냐 뭐 그런 문제였고 네. 실질적으로 그 몸체 검찰이 그동안 여태까지 해왔던 네. 진짜 아주 무소불위의 그 수사 기소 뭐 감찰 수사보고권 뭐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니었다. 예. 그러나 이제 곧 완전히 시행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옮겨질 거거든요. 거기에서 검찰총장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다음번에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에서는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바라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종걸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시랩자들 코너. 잠시 그 광고 좀 듣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